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진실을 숨겨야 하는 사정상 권력이 나서서 숨기려고 하죠, 그 진실을. 그러나 진실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캐내려고 저처럼 이렇게 달라드는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유경수 여사와 문세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세광이 범인이 아닙니다. 문세광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결론부터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문세광이가 왜 이제 범인이 아니냐,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세광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범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문세광이가 범인이 아닌 걸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세광이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발급해준 비자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서 서울에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1등급의 여주 인물로 현상수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문세광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유자적 서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오사카 총영사관의 상부는 결국 그 주일한국대사관이고, 주일한국대사관의 상부는 외무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외무부 그때 당시에 김동조 씨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외무부가 상급이라기보다는 중앙정보부에서 필요하니까 여권을 비자를 발급해줘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99%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의 여주 인물에게 이제 그 비자를 내준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문세광이가 빠바방을 했기 때문에, 문세광이가 만일에 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그 유경수 여사의 두개골을 관통한 총알 탄환을 가지고 와서 강선은 검사를 하면 됩니다. 총알이 총에서 뚫려 나갈 때 무수히 긁히는 흔적을 강선흔이라 그러는데요. 강선흔은 쉽게 말씀드려서 총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고유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선흔 검사를 해보면 문세광이의 총에서 발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1974년도 8월 17일인가요? 사건 나고 이틀 지났을 때, 그러니까 3일 지났을 때, 박정규 경호실장이 유경수 여사의 두개골을 관통한 총알 탄환을 수습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강선흔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 넘겨줬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세광이가 유경수 여사를 직접 쐈는지 안 쐈는지를 아무도 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세광이가 진범이고 문세광이가 사형까지 당했는데 왜 강선흔 검사를 안 합니까? 문세광이가 쏜 총에서 발사된 총알인지 아닌지를 왜 확인 안 하느냐? 왜 모두가 몰라야 되느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문세광이가 묵고 있던 웨스턴 조선호텔 그 소공동에 1111호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압수수색도 말이 안 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는 세상에서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세광이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1111호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중앙정부 요원들이
그 신분증을 꺼내고 방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을 때가 오전 10시예요. 그런데 그날 문세광이가 빠바방 한 것은 오전 11시 36분이거든요. 10시 36분이거든요. 그러면 문세광이가 빠바방도 하기 전에 36분 전에 어떻게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이가 묵고 있던 방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으며, 문세광이가 총을 쏠 걸 안다면 당연히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를 잡아라, 총을 쏘지 못하게 붙들어라 해야지. 문세광이는 때가 되면 총을 쏜다, 우리는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건이 나기도 전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세광이가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진범이 누구냐,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그 행사장의 정면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박종규 경호실장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유경수 여사가 간통당했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날 그 박정희 대통령 뒤에 앉아있던 박종규 경호실장이 허둥지둥 앞으로 달려 나오는 과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그날 행사 팜플렛이 손에 쥐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 팜플렛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오른손으로 총을 꺼내가지고 대응 사격을 하려고 하다가, 문세광이를 상대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총을 떨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은 항상 그 어떤 총입니까? 경호 요원들의 권총은 그 항상 그 안전장치가 풀려있죠. 바로 격발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공포탄도 아니에요. 첫발이 실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박종규 경호실장이 권총을 떨구고, 그 떨군 권총에서 격발이 되어져 가지고 총알이 날아가서 유경수 여사를 두 회호를 간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99%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 동영상을 보시면 박종규 경호실장이 그 권총을 떨구는 장면이 동영상상에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세광이 범인이 아니고 박종규 경호실장이 범인일 가능성이 99%라고 봐지는데, 다만 그 박종규 경호실장도 권총 떨어뜨린 게 이렇게 뭐랄까요, 의도된 것도 아니고, 그날 시나리오상에는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는다는 건 없었는데 잘못 그런 오발로 이제 맞았다 이건데, 범인이 그 박종규 경호실장이 분명하니까 자기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뻔한 상황에서 강선은 검사를 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강선은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렇다면 문세광이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만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박종규 문세광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용돈을 집어준다는 이유로 반박정희 세력인 한국청년동맹에도 기웃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한민통, 한국민주통일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단체, 그 곽동희 그 배동호 그런 배수공파들이 민단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단체, 거기도 기웃거렸고요. 용돈이나 활동비를 준다는 이유로 민단에도 들락거렸지만, 결정적으로 용돈을 주고 선물을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총련에도 이제 발길을 이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이코노 서지부의 그런 그 정치부장을 하던 김호룡과도 만나고, 오사카의 책임자였던, 조총련 책임자였던 신상대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돈이 좀 모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행 전후에 이제 범행 전이죠. 그때
74년도에 가난했던 문세광이가 상당히 뭐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홍콩 여행도 다녀오고, 그 제가 알기로 그 저기 부인이었던 강성숙의 말에 의하면 원래 그 집안에 돈의 저축에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쓰는 것도 여기저기서 용돈을 받아 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용돈을 받은 대가로 뭔가 해결사로 나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종합적으로 알려진 바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방송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의 그런 그 명복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빌어드리고요. 정말 그 깨끗했던, 참신했던,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그런 그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정말 애도하고 싶네요.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던 요즘 영부인들하고는 뭐 차원이 틀린 사람이니까 그런 분은 다시 태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의 명복을 빌어드리면서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 꾸중충한 날씨인데 약간 풀리긴 풀렸는데 뭐 이렇게 날씨가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밤새 감기 조심하시고 뜨끈뜨끈한 그 아랫목에서 푹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